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월 18일 토요일 전주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민주당 당내 경선이 흥행을 예고한 가운데 도민들의 신청 규모와 표심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민주당 전북도당에 따르면 전북 지역 당원은 46만여 명으로 전국 당원의 4분의 1 정도를 차지하는데 이번 당내 경선 선거인단에 도내에서는 최소한 당원 규모 이상이 참여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도민들의 선택과 표심이 대선 후보 결정에 적잖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대선 주자들이 잇따라 새만금에 정부 지원을 강조하고 나섰습니다. 새만금 사업이 차기 정부에서는 속도가 붙을지 주목되는 대목인데요. 대선 주자들이 MBC와의 대담을 통해 밝힌 새만금 구상을 이종휴 기자가 비교해봤습니다. 문재인 전 민주당 대표는 새만금 내부 매립을 민간이 하고 있어 속도가 나지 않는다며 정부가 나서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대부분의 그 매립이 민간 매립으로 그렇게 되고 있어서 지지부진합니다. 저는 이것을 가능한 한 또 공공 매립으로. 안철수 전 대표는 정부가 먼저 기반 시설을 해야 민간이 투자할 것이라며 역시 정부 역할을 강조했습니다. 민간의 그런 투자 약속을 받고 정부가 그걸 안 지키다 보니까 이렇게 계속 지지부진한 것 아니겠습니까? 이재명 시장은 한 발 더 나아가 지금 정부의 태도는 무책임하다고 비판하고 정부의 투자를 주장했습니다. 민간에 맡긴다는 그런 명분으로 지금 발을 빼고 있는데 그것은 매우 무책임한 태도라고 생각이 됩니다. 유승민 의원과 심상정 대표는 새만금을 현실 가능하도록 다시 계획을 세우겠다고 밝혔으며 특히 심 대표는 해수 유통을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현실적으로 가능한 그런 알맹이들을 채울 수 있는 그런 그림을 저는 새로 그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게 4, 5급수로 정화된다는 건 불가능하다고 봐요. 그래서 해수 유통시켜야 됩니다. 안희정 충남지사는 우리나라가 동북아의 안정적인 투자처가 되어야 새만금도 투자가 들어올 것이라고 진단했습니다. 안보 외교 통일을 튼튼하게 함으로써 새만금 개발이 속도를 낼 수 있는 국가의 역할을 다하겠다는 말씀 올립니다. 대선 주자들은 새만금에 대해 조금씩 다른 해법을 제시했지만 새만금 개발이 이대로는 안 된다는 문제의식에는 일치된 의견을 보였습니다. MBC 뉴스 이종휴입니다. 저출산 문제가 심각하자 지자체들이 경쟁적으로 출산 장려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쏟아붓는 돈에 비해 실효성이 있는지는 의문입니다. 이경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2015년 전주시 합계 출산율은 1.26명. 여성 1명이 평생 낳는 아이의 수가 1명을 조금 넘는다는 의미입니다. 출산율을 올리려면 장려금을 더 많이 줘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됩니다. 전주시가 13위에 13등을 하고 있다. 그래서 차등에 관계없이 다 지원을 하자. 그런 의미에서 제가. 현재 도내 14개 시군 모두 출산 장려금을 주고 있습니다. 전주와 익산, 김제, 고창은 둘째부터 장려금을 지급하지만 나머지 10개 시군은 첫째부터 축하금을 포함한 장려금이 지원됩니다. 진안군은 지난해 5월 출산 장려금을 2배가량 파격적으로 올려 첫째, 둘째 아이는 220만 원, 셋째 아이 이상은 1,000만 원을 지급합니다. 출산 장려금을 지급하다 보니까 조금 이렇게들은 이제 둘째, 셋째까지 가지는 가정이 좀 많다 비율이. 너나 없이 출산 장려 정책을 펴고 있지만 인구 증가에 별 도움이 안 된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최근 4년간 전국 출산율 1위인 전남 해남군은 오히려 인구가 줄고 있습니다. 신생아의 30%가 출산 장려금만 받고 이후 보육 여건이 좋은 대도시로 빠져나갔기 때문입니다. 무엇보다 출산 장려금이 아이를 낳는 이유가 되지 못한다는 게 젊은 층의 목소리입니다. 대학을 졸업했다고 해도 경제적인 문제가 또 닥치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서라도 출산보다 우선 결혼 자체를 거부하는 게 현실이에요. 출산율을 끌어올리기 위해선 양질의 일자리와 국공립 보육시설, 여기에 일과 가정이 양립할 수 있는 사회 분위기 등이 우선입니다. 특히 출산 문제는 시군 장려금이 아닌 국가 차원의 종합적인 접근이 무엇보다 절실한 상황입니다. MBC 뉴스 이경입니다. 지난해 도내 시군 가운데 인구 순유입은 고창군이 가장 많았고 반대로 순유출은 전주시가 가장 컸습니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고창군의 경우 977명의 인구가 순유입했고
이어서 부안이 539명, 장수가 499명 순이었습니다. 반면 전주시는 2,424명이 순 유출됐고 익산과 군산도 순 유출이 1,000명을 넘었습니다. 폐 공장이나 오래된 시설들은 방치되면 치안뿐만 아니라 미관에도 좋지 않은데요. 버려진 시설들이 지역 주민과 예술인을 위한 문화 공간으로 조성되고 있어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보도에 강동육 기자입니다. 넓은 공간에 손때 묻은 10만여 권의 책이 빼곡히 들어차 있습니다. 언뜻 보기에는 잘 꾸며진 서점 같지만 이곳은 과거 수탈의 아픔을 간직한 일제시대의 양곡창고였습니다. 2년간의 리모델링 끝에 책마을로 재탄생된 겁니다. 외관과 내부 천장 등은 옛 모습을 살려 헌책을 보는 운치를 더하다 보니 문을 연 지 4개월 만에 6,000명이 다녀갔습니다. 요즘 되게 도시스러운 서점하고는 좀 다른 느낌? 그다음에 또 옛날부터 창고가 아닌 책 냄새 이런 것도 같이 느낄 수 있는 것 같아서 좋네요. 누에치는 공장은 근사한 예술 작업장으로 탈바꿈했습니다. 공사비로 24억 원이 들었는데 지역 예술인들은 도자기와 섬유 등의 공예 작업을 펼치고 주민과 학생들에게는 배움의 공간으로 활용될 예정입니다. 향후에도 2개의 공간이 다시 문을 열 예정인데 이 2개의 공간은 공연, 전시 그리고 가족들의 캠프들을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지난 2013년 양곡창고를 개조한 삼내문화예술촌이 연간 3만 5천 명의 방문객을 기록하며 호평을 받으면서 지자체마다 폐시설에 대한 재생 움직임이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올해도 각각 50억 원과 28억 원이 투자돼 전주 팔복동 폐공장과 남원 옛 방송시설을 예술공간으로 조성하는 공사가 진행됩니다. 폐시설의 재생 사업이 주민들에게는 문화적 혜택을, 외지인들에게는 볼거리를 제공하며 지역에 또 다른 활력을 불어넣고 있습니다. MBC 뉴스 강동엽입니다. 웹툰 작가들이 예술적 상상력으로 현실을 풍자하는 작품을 선보이고 있습니다. 또 아마추어 사진 작가는 버려진 욕조에서 일상의 소소함을 끄집어냈습니다. 이번 주 문화 소식을 박찬익 기자가 종합했습니다. 골목 담벼락에 욕조가 놓여 있습니다. 쓰임새를 다한 욕조는 흙으로 채워져 파와 열무 등을 심은 텃밭이 됐습니다. 도심 골목골목 무심코 지나쳤던 욕조 화분을 담아낸 건 아마추어 사진작가. 작가는 버려진 욕조가 새로운 생명을 담아내는 모습을 통해 이 세상에 쓸모없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걸 깨닫습니다. 사진 찍었을 때 그런 느낌들 같이 공감하고 또 옛 추억도 생각하시면서 위로받기도 하시고. 닭의 해를 맞아 만화를 그리는 웹툰 작가들이 4컷의 그림을 선보입니다. 모른다고 잡아떼는 늙은 닭의 모습에서 관리들의 뻔뻔하고 두꺼운 얼굴이 겹쳐 보입니다. 새해는 밝았지만 여전히 어지러운 시국이 작품 안에 고스란히 담겼습니다. 날선 풍자를 통해 뼈아픈 현실을 들춰내지만 그럼에도 희망의 정유년을 기원합니다. 지금은 없어진 과거 신문 모퉁이에 있었던 4컷 만화를 전시장에서 닭을 테마로 해서 부활시켜 보았습니다. 끝나가는 겨울이 아쉬운 듯 눈 쌓인 시골 풍경과 위용을 뽐내는 수탉을 잔잔하게 그려낸 수채화전도 관객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박찬익입니다. 우제류의 반출 금지가 연장됐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전라북도와 충북, 경기도에서 사육하는 소와 돼지 등에 대해 타시도 반출 금지 시한을 당초 19일에서 오는 26일까지로 연장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백신 일제 접종에 따른 항체 형성 기간을 고려해 도내 2곳을 포함한 전국 가축 시장의 폐쇄 기간도 26일까지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연례 행사처럼 반복되고 있는 구제역에 정부의 대책이 겉돌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먼저 강승국 전주 MBC 시사토론에서는 구제역 대책은 없는가라는 주제로 구제역 백신의 효능 논란과 농민들이 백신을 제대로 접종하고 있는지의 문제, 그리고 백신이 궁극적인 구제역 대책인지 등에 대해 진단합니다. 여러분의 많은 시청 바랍니다. 전라선의 고속철도화가 추진됩니다. 전라북도는 전라선이 지난 2011년에 복선 전철화됐지만 운행 속도가 시속 170km에 그쳐
시속 300km로 달리는 다른 고속철도와는 차이가 크다며 전라선 고속철도를 새로 건설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총 사업비는 7조 8천억 원으로 전라북도는 전라남도와 함께 대선 공약으로 건의할 계획입니다. 이어서 우리 지역의 행사와 문화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군산 지역 음악 동호회인 은파 뮤직포유가 오늘 은파 유원진의 카페에서 토요 음악회를 갖습니다. 전주 디지털 독립영화관이 제14회 전주국제영화제 상영작 마스터를 오늘 무료로 상영합니다. 전주 역사박물관은 오늘과 내일 온 가족이 함께 보는 애니메이션을 상영합니다. 춤의 거장 고 우봉 임해방의 유품을 만나볼 수 있는 전시회가 내일까지 국립무형유산원에 마련됩니다. 삶을 담은 미술 언어라는 주제로 고 하반영 화백의 추상화 작품전이 군산 장미갤러리에서 열리고 있습니다. 사단법인 사람과 미래가 내일 전주시청에서 지속 가능한 사회 20대 국회 비전을 주제로 정세균 의장 특강을 진행합니다. 전북현대 모터스 축구단이 오늘 도청 공연장에서 2017 시즌을 알리는 출정식을 갖습니다. 찾아가는 로컬푸드 장터가 오늘 익산시 어양근린공원에서 열립니다. 임신과 출산, 육아 준비를 위한 전주 MBC 마마랑 베이비 페어가 내일까지 전주 화산체육관에서 열립니다. 전북 가정위탁지원센터는 보호가 필요한 아동을 일정 기간 양육해줄 예비 위탁부모를 모집합니다. 끝으로 날씨입니다. 절기상 우수인 오늘 전라북도 지방은 칼바람과 함께 추운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아침 기온은 장수 영하 6.2도, 전주 영하 4.1도 등 어제보다 6, 7도가량 떨어졌으며 낮 최고 기온은 전주 5도, 무주 3도 등 2도에서 6도의 분포를 보이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서해남부 전해상에서 0.5에서 2m로 일겠습니다. 이상으로 전주 MBC 뉴스투데이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